다가오는 21세기는 과연 어떤 시대일 것인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져가는 무역 분쟁 시대, 더욱이 세계는 지금 끝없는 경제 불황으로 치닫고 우리 주변에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무엇이 이 엄청난 대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대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이 시대의 변화를 누가 되돌릴 수 있겠는가? 어린 시절 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얻었습니다. 마음 가득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제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저마다 꿈도 각양각색입니다. 선생님, 운동선수, 의사, 과학자, 씩씩한 군인들,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그런 꿈이 남아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의 색깔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전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그러나 그 열쇠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엄청난 21세기 대변혁의 중심에 서서 당신은 지금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세계, 다양한 얼굴들. 지금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고 새로움과 낡음의 개념이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과 재화, 정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담장을 넘어 지구촌 곳곳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경제는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고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이익이 부합된다면 국가도 경쟁기업도 하나로 손을 잡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럽에는 EU, 나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에이펙 등으로 뭉치는 등 전 세계가 저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힘의 경제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머리의 경제로 대전환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냉혹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살아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렇게 빠른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경제적인 문제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땅값, 금리, 물류비가 그것인데 경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첫째, 고임금 문제입니다. 86년 이후 연평균 17% 수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임금이 91년 이후 다소 진정되고 97년엔 사실상 동결에 들어갔으며 98년에도 이미 동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인사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고급 인력은 줄이고 자동화, 전산화를 통해 고용 인원을 감축시킴으로써 실직자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IMF의 태풍권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국가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었고 저성장, 고금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 아래 자금의 긴축 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 등 본격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안전하게 정년 퇴직기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것은 옛 이야기입니다. 평생 직장이었던 공무원, 은행, 대기업도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가 높은 땅값의 문제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 땅값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어 기업체, 자영사업가의 사업 초기 투자율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공단용지 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4, 5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일본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한국의 지가를 환산해 합하면
미국 땅의 70%의 지가에 해당된다는 말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도 남습니다. 또한 과거 대기업이나 복부인의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땅은 앞으로는 안정돼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은 기술력으로 승부하기 위해 제품 연구 개발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노력할 것이며 PC를 이용한 재택근무 형태로 사업자는 부동산의 투자 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소호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제1의 부자 빌 게이츠는 미래를 재택근무의 시대, 무점포 사업 시대로 예측합니다. 셋째가 고금리입니다. 한국의 대기업의 부채율은 재산에 비해 300% 이상에 거의 해당됩니다. 자영 사업가도 순수 자기 돈과 융자를 어느 정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일본 4.8%, 대만 7.2%로 한국이 2 내지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크게 투자했다고 큰 사업은 아닙니다. 돈을 적게 투자하고 큰 이익을 내는 것이야말로 자영 사업가의 영혼일 것입니다. 넷째는 과중한 물류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 사이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의 문제와 낙후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문제 또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조한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지하는 물류비는 앞으로는 교통난 해소의 노력과 유통의 혁신을 통해 중간상이 거세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운 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나는 복잡한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돈을 벌고 싶지 않으면 경제에 무관심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넓은 거실이 있는 집, 그리고 번쩍이는 새 자동차,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휴가를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그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유례없는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슴 답답한 기분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잠시 동안 다른 복잡한 문제는 접어두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2천만이 넘는 근로인구, 5만 5천여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 중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살펴보면 결혼 후 대략 15년 정도. 따라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 한 집안의 가장이 나이별로 가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표준적인 한국 가정에서 일상적인 지출 이외에 큰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노후 생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 자금 등 크게 5가지 정도입니다. 이 정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드는 자금의 규모는 대충 어림잡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무엇보다 시급한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분당이나 일산 등지에 32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조사한 자녀 교육비를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1인당 교육비는 무려 3,902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사교육비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액수로 이를 포함하면 한 자녀당 최소 5천만 원의 교육비를 예상해야만 합니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평균 결혼 비용은 남자가 주택 마련 비용 3,474만 원과 순수 결혼 비용 1,181만 원을 합쳐 4,655만 원이고 여자는 2,19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둔 가장은 8천만 원 정도의 결혼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노후 생활 자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는 나이와 부부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97년 현재 월 173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람이 55세에 퇴직 후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 노후 생활 자금은 10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이란 공식에 의해 총 2억 5,200만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래저래 노후 자금이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특별 지출 항목의 합계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한 번도 없을 경우 6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최근 자료에 의하면 90년대에 75만 5천 원이던 가구당 평균 지출 금액은 인플레와 생활 수준의 증가로 97년 1월 당시 7년 만에 173만 4,800원으로 무려 230%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1가구당 평균 소득액은 215만 2,7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1만 7,900원이 저축 가능 금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마지막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혜자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노후 준비가 끝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앞으로 평균 5% 인플레가 있을 경우는 14년, 평균 10% 인플레가 있을 경우 7년 후에는 현재의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년 뒤 월 100만 원의 연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돈의 가치는 매년 인플레가 5%일 때는 33만 원, 10%일 때는 14만 원의 가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놓고 노후에 그들에게 기대는 전통적인 생애 계획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까지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능한 빠른 시간에 노후 대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서치에 의하면 한국의 젊은 부부 중 90% 이상이 노후에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된 노후를 맞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96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가 83%인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경우 장차 한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정년 퇴직한 미국인 중 45%가 친척에 의존, 30%가 사회복지제도에, 23%는 여전히 일을 하고 고작 2%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IMF 충격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통째로 벼랑위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부도 사태가 몰고 온 경제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은 저마다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넋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몇 번씩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에 매여서 소중한 꿈들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냥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석유왕이자 사업가인 진 폴 게티의 명언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공하는 비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위한 사업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수요가 큰 상품이나 용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셋째, 그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넷째, 타 경쟁 대상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신의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당신 자신의 성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 폴 게티가 강조한 첫 번째가 바로 자영 사업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생기므로 재정적 자유를 얻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산의 분포 통계가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20% 되는 사람이 한국 전체 소유 자산의 80%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20% 중 1%가 월 평균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백만장자입니다. 그 1%를 다시 살펴보면 자영 사업이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일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본, 경험, 장소, 상품의 경쟁력, 고용인 문제, 뜻하지 않은 손실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업체를 소유함으로써 갖는 정신적인 중압감과 재정적 안정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보다는 거꾸로 사업체에 얽매여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자유를 구속당하는 데에 대한 각오도 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투자비와 운영비가 듭니다. 소도시에서 치킨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략 6천만 원 정도, 제과점 1억 5천만 원, 피자집 2억 원, 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원리금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험도 따릅니다. 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서에 따르면 한 해 시작하는 모든 기업체 중 80%가 5년 이내 비극적인 결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부도율은 최근 경기 악화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또한 창업입니다. 무턱대고 시작한 창업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남의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는 손을 털고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창업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적성과 업종, 시기 선택 등을 고려해 창업을 해야만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업이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예전에는 하찮게 여겼던 일이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 수많은 사업이 새로 떠나고 또 한쪽에선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창업 관련 전문가들은 창업했을 때의 성공률을 20% 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고용 불안의 심화로 직장인들 사이에 부업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업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큰 돈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 유망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누리고 있고 기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세계의 정신이 날로 성숙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행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재정적으로 실패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 중 93%가 그들의 문제가 충분한 계획의 결핍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은 기회가 고르지 못해서 이러한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10중 8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픈 일인 것입니다. 진 폴 게티의 6가지 명언 중 마지막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있는데 전국 또는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독점 판매권의 사업 형태가 주목할 만합니다. 성공한 사업체를 모델로 해 사업체를 같은 모양으로 확장시키는 크림점, 제과점, 식당, 서점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체인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판촉으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멤버십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고정 소비자를 확보하고 다른 멤버십 회사보다 자사 회원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홍보합니다.
국내 대기업, 주유소, 백화점, 의료회사, 각종 은행 신용카드, 유통회사, 그리고 통신회사들. 그러나 이러한 독점 판매권을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멤버십을 모을 수 있는 회사를 차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 항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세기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파레토는 어느 집단이든 20%의 주도적인 사람이 80%의 사회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부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적인 20%의 사람은 도전적이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정보를 알고 방관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경제 상황에 끌려가기보다는 미리 예견하고 그쪽에 가 있다 보니 때론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남달리 도전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께 앞으로 예견되는 고비용 저능률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일본 및 자유세계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 정도, 경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가능성을 갖도록 해준 40년 넘게 입증된 개념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상품과 영역의 50 내지 60%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획기적인 비즈니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과 함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직업계층이나 교육층에도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없고 활동에 따른 제약이나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의 증진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업으로 전업해 노력에 상응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둘째, 미래의 보장을 들 수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 경제적인 안정의 토대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입니다. 자영사업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업이며 더불어 노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석유왕이자 사업가인 진 폴 게티의 명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구성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투자되는 사업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 금액이 회수가 가능한지를 타진하셔야 합니다. 셋째, 취급하는 상품이나 영역의 시장성과 우수성, 사후 서비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넷째, 회사의 신뢰성, 기업의 규모를 타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선진국에서 입증된 성공의 방법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단기간의 수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기회의 21세기, 21세기가 마침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그 비전에 찬 세계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 치열한 삶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3번이나 온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미래의 성공을 앞당기기 위한 당신의 용기 있는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결단과 안목, 더 넓은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패기,
다가올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비즈니스와 함께 이제 당신 앞에 그 무한한 풍요의 세계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방법, 그러나 지금 독특한 판매 방식과 초고속 성장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방법. 주목받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명예퇴직과 조기퇴직도 없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나이도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고자 하는 열정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부와 명예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21세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